이번에 핵심적으로 전해드릴 내용은 바로 본진으로 돌아간 이준석 관련한 내용입니다. 마무리는 명태균 특검법이 왜 중요한가 이에 대해서 다룰 예정인데요. 이준석 그 준수톤 이어원 다큐 펀딩이 망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온라인상에서만 보면 마치 진짜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이준석을 지지하는 것처럼 착시 효과가 보여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1000명도 펀딩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튼 어제 시사회가 있었다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떠들었냐? 압도적 새로움으로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 하지만 이준석이라는 이름과 새로움이라는 키워드가 맞물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니나 다를까 압도적 새로움을 보이겠다고 하더니 바로 다음날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냐? 바로 오늘 국민의힘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준석은 개혁신당 안에서 대선 못 치르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국힘 본진으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자기한테 딱 맞는 옷을 입었다. 근데 국힘당이랑 같이 저렇게 협력을 하면서 언제든지 명분 만들어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거랑 압도적 새로움이 어떻게 키워드가 연결이 됩니까? 이러니까 이준석의 말장난이란 얘기가 자연스럽게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이 모임은 무슨 모임이냐?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라고 하는데 저들은 미래도 없고 혁신도 없죠. 김기현이 회장으로 있고 나경원, 윤상현, 박대출, 김정재 30여 명의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 세미나에 이준석 씨가 간 건데 지금 각자가 떠드는 얘기들 보면 진짜 끔찍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사진이 이준석의 본심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가가지고 굽신굽신 하는 척 하면서 속마음은 뭐겠습니까? 내가 곧 이 당에 다시 돌아와서 본진을 장악하겠다. 요런 속내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제 이 준수톤 이하원 시사회 사실상 관심이 지금 뚝 떨어진 상황인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fem코에서는 정신승리하고 있는지 얼마나 황당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정리해서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제 시사회가 열렸는데 fem코에서 짧은 후기가 올라왔더라고요. 이거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간략하게 전해드리면 시사회 나눔을 받아서 내가 다녀왔다. 그런데 중간 내용을 보니까 뭐 계엄령, 영화 중간에 이준석이 fem코 보는 것도 나오더라. 요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이준석한테 예전에 어떤 그 네티즌이 준석이 형 fem코 봐요? 하니까 난 fem코 안 본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요것도 거짓말인 거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fem코를 보는 모습 이게 이미 다 박제가 됐고 결국 fem코가 이준석이고 이준석이 fem코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노골적으로 다큐에도 나온다라는 내용이고요. 계엄 얘기가 나온다면 요 내용이 그러면 혹시 들어갔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죠. 물론 당연히 다큐에는 안 넣었겠지만 이게 이준석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왜냐? 아니 정보화 시대의 계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또 민주당했다. 그러면서 호환마마 타령하고 이재명 대표님이나 김민석 의원님 엄청나게 조롱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대놓고 윤석열이 내란을 저지른 거죠. 그런 이준석의 조롱, 이게 이준석 본질인데 이런 내용을 빼놓는다고요? 그리고 결국 저렇게 민주당을 조롱하더니 막상 내란이 딱 터지니까 결국 국회 앞에서 보여줬던 게 뭡니까? 시끄러 임마! 쇼였습니다. 이걸 빼놓고 이준석을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 요 내용을 쏙 빼놓고 이준석 다큐를 만들었다면 요거야말로 그들이 그렇게 진보 진영의 비난을 퍼붓던 찬양, 이준석 찬양 다큐를 저렇게 만든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도 자기들이 만든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언론 유착 문제도 빼놓고 갈 수가 없죠. 뭐 제가 박근혜 퀴즈부터 지난 주말에 이준석의 실체에 대해서 쭉 그동안 준적 좋은 사례가 누적된 걸 전해드렸는데 그거 다 빼고 뭐 최근에 지난 1년 동안의 이야기를 다룬다고 하니까 그럼 이 언론 유착 문제 요것도 이미 다 알고 있었을 텐데 과연 다큐에 들어갔겠습니까? 그래서 김현정, 이준석 지금 고발당한 상황이죠. 그리고 명태균 얘기는 진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 내용도 안 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이준석 다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명태균 측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명태균이 평소에도 입만 뻥끗하면 넌 끝장난다. 그래서 남상권 변호사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드라마 그 말을 인용해서 나 떨고 있니? 요런 식으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와중에 fem코 준천지들한테는 이준석이 신, 이준석은 둘도 없는 천재, 뭐 하버드 천재라서
정치의 신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국힘계에서 중간중간에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많이 보인다고 지금 뭐 2030 남자들 다 어디 갔냐 이런 식으로 비판받는 걸 저렇게 짜증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마치 2030 남성들은 압도적으로 이준석을 좋아하는 것처럼 마케팅을 해온 게 이게 언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니까요. 언론에서 자꾸 무슨 2030 남성이 이준석을 좋아한다 이러니까 이준석, 뻑가, 펜코, DC, 일베, 아카라이브 이런 데를 싫어하는 젊은 2030 남성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아무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싸울 때는 늘 팩트 가지고 싸운다고 말씀드렸죠. 개신교 2030 억지로 끌고 다니면서 지들은 그럼 젊은 줄 아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있는데 더 중요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기레기 시각이라면서 시사회에 참석한 기레기 입장에서 평가하자면 별 기대 안 했는데 내가 본 정치인 다큐 중엔 거의 최고 수준이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빼고 다큐를 만들었다면 그냥 찬양몰이죠.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짧게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670-252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것도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 뭡니까? 이 사람이 진짜 기자인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팬코 준천지들은 그러든 말든 야 역시 기자의 시각은 다르다. 더 기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막 둥가둥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지난 글들을 봤습니다. 닉네임도 최근에 바꿔가지고 소위 세탁을 했는데 원래 이전엔 다른 닉네임을 썼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쭉 어떤 주제로 글을 올렸는가를 보면 야 도대체 어느 기자가 죄다 이준석 찬양글만 올리고 있습니까? 당연히 기자가 저 글을 올렸다고 볼 수가 없는데 팬코 안에서 하도 맞다 하니까 혹시나 해서 봤다가 결국 또 낚였구나. 하지만 자기들끼리는 이게 진짜 기자가 봤다고 퍼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짚어서 저들이 얼마나 거짓말로 여기저기다가 허세를 부리고 다니는지 뻥튀기를 해왔는지 이걸 다시 한번 짚고 갈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더 기가 막힌 거 어제 레전드를 쓴 글이 있습니다. 이제 팬코 안에서도 이건 좀 너무 나갔다 라는 반응이 나온 건데요. 어제 이재명 대표님이 3%또 3년 만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엄청난 호응을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이걸 두고 야 이거 이준석 견제용 아니야? 이준석 시사회 시간에 왜 이재명 대표님이 3% 생방송을 나갈까? 이게 우연치고는 재밌지 않냐? 하니까 뭐긴 뭐야 이준석 견제지 엄청나다. 그러니까 저들은 세상의 모든 기준이 다 이준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이런 걸 개소리라고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오죽하면 팬코 안에서도 지금 이렇게 저처럼 방송에서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려해서 야 이거 퍼가서 조롱거리 되니까 빨리 지워라 라고 하지만 전혀 지우지 않고 계속 냅두고 있죠. 오죽하면 그래서 그 안에서 지능적 안티냐 좀 이건 너무 나간 거 아니냐 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팬코 이준석의 본진이라 불리는 그 팬코 안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를 좀 우리가 보다 보면 참 왜 이준석이 비호감 1위를 찍는지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나 다를까 다른 커뮤니티에도 막 퍼져갔는데 특히 엠팍에서도 저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저런 저질 준빠들이 장악한 게 팬코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제가 지난 주말에 이준석 씨의 말로 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맹목적 지지하지 말라고 이준석이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팬코 준천지들의 찬양은 신나게 받아먹고 있는 게 이준석이라는 겁니다. 어디를 봐도 준적준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준석의 비호감도는 1위를 찍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니까 이제 개혁신당 내에서도 이준석파와 반이준석파가 있죠. 반이준석파로 분류되는 정국진 씨는 압도적 새로움이라는 이준석의 황당한 키워드를 두고 압도적 해로움이다 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했고요. 도대체 어떤 새로운 정치인이 이런 식으로 성상납 이슈를 줄줄 달고 다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결국 남은 건 이준석계의 엄플뿐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허은하 대표한테 윤리위로 엄플해가지고 그렇게 압박하더니 지들 멋대로 또 포용한다고
자가 발전시킨 언플 요것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정국진 씨는 허은하 대표 측에 대한 어떠한 취재도 없었다. 아니 당사자 취재를 패싱하는 게 말이 되냐? 그 지금 이준석 측은 한마디로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데 계속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말도 안 되는 언플만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신당의 윤리위 요거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면서 니네들 검증도 나 멈추지 않을 거다. 한마디로 노게임.kr 여기에 지금 이준석과 관련한 많은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대선 검증 대상 1호로 찍혀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노게임.kr도 들어가 보시면 쏠쏠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준석이 윤석열의 최종 변론을 두고 뭐 수많은 사람한테 어떤 상처 줬는지 언급해야 된다 라고 얘기한 걸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이것도 또 준적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말을 꺼낼 때마다 준적준이 되는데 본인이야말로 그동안 얼마나 주위에 상처 줬는지를 한번 언급 좀 해봐라. 야, 그 다큐에는 그런 내용 없냐? 라고 일침을 날리고요. 허은하 대표도 이 자전 다큐 시사회를 축하한다면서 그동안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상처를 줬는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줬죠. 그 내용은 쏙 빠져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그래서 남탓과 피해자 코스프레가 바로 이준석의 본질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쌓아온 토론왕 서사도 제대로 박살나고 있죠. 누구 앞에서? 허은하 대표 앞에서. 10일째 공개 토론 제안에 이준석 묵묵부답. 이것도 며칠 전 얘기입니다. 이제 곧 2주차가 될 거고요. 그렇게 시간이 가다 보면 저처럼 페북 차단 1000일 넘고 지금 이제 막 1100일을 곧 앞두고 있는데 응답하라 이준석. 그래서 이준석이 여태까지 쌓아온 모든 서사가 다 박살나고 있다는 것을 허은하 대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입장에서 허은하 대표가 가장 불편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결국 이준석과 명태균을 빼놓고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한테 김건희와 자리를 만들겠다고 얘기했던 게 명태균이었고요. 지금 또 겸공에서 주진우 기자가 어제 김건희 육성을 터뜨렸고 오늘 또 추가적인 내용들을 조금씩 잘라가지고 계속 터뜨린다고 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명태균 게이트 사실 내란 이전에 가장 중요한 탄핵으로 가는 열쇠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국힘당이 다들 괴멸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오세훈 거짓말 드러나고 있죠. 지금 홍준표 거짓말도 드러나고 있죠. 홍준표 심지어 아들 요 얘기까지 나온 데다 본인 사진까지 떡하니 박제가 됐습니다. 거짓말이 계속해서 탄로나고 있는 상황에 명태균 씨 부인까지 페이스북에서 홍준표의 거짓말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서 27일 명태균을 첫 조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서울중앙지검으로 명태균 사건이 이송된 뒤 처음으로 명태균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27일, 28일 이틀간 진행된다고 하는데 서울중앙지검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명태균 특검법만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어제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서 27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검찰이 또 이 와중에 여러 가지로 장난질을 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더 이상 그런 거에 넘어가는 시민들이 아닙니다. 적당히 시민들을 바보로 알길 바라고요. 어쨌든 명태균 특검법이 핵심이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폭망한 이준석 관련한 소식도 완전히 정계에서 쫓겨날 때까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